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네이처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대표이사가 누구죠? 바로 우리 라정찬 회장님이죠. 현재 네이처셀 대표인 우리 라정찬 회장께서 물러나고 김주선, 변대중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변경되신 분들이 누굴까요? 자, 김주선 사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알바이오 총괄 영업사장 지내셨고요. 자, 변대중 사장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무총괄을 맡고 있었어요. 자, 최근에 네이처셀이 이제 조인트 스템 반려 허가로서 지금 저희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임상정 유의성 무엇이니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라정찬 회장님 같은 뭔가 약간은 상징성 있는 분보다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작적 상대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표를 맡는 게 회사로서도 좀 부담이 덜할 것이고요. 또 이제 변대중 같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법무총괄을 맡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지금 뽑은 거겠죠. 자, 그리고 식약처는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조인트 스템 품목허가 허가에 반려하자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하겠죠. 법과 규정에 위배되게 우리가 했다, 미안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왜? 답을 이미 짰으니까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하자 없다고 얘기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거기에 자기들이 문제가 될까봐 재척 사유되지 않음을 부지런히 알아봤어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나서 약사법 시행령 14조의 3 저랑 같이 그때 법률 보셨죠. 거기에 이제 재척 기피 대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이 재척 기피 회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되는 경우에 약간은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걸 완벽하게 입증해내는데 그 연관관계 찾기가 좀 쉽지 않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심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법을 다툴 경우 우리는 저 사람 의도된 거 아니고 저 사람의 영향력이 없다. 최대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낮추는 쪽으로 모든 거를 몰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이 유리하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약심의 결정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해 결정이 된다. 한 사람이 부정적 의견 낸다고 해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자, 이걸 어찌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그 집단 전체를 꽉 잡고 있거나 특히 결정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릅니까? 우리 주주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런 구조다라고 유착을 지금 의혹 제기하고 진위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엄격하게 의약품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경쟁사 직원이 애시당초 심의위원회 들어온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금 나오는 결론들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 심의위원들이 지금 명단조차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후폭풍을 과연 모르겠냐고요. 아니까 명단 공개 못하는 거예요. 자, 임상 3상 성공에도 조인트 스템 허가 반려 왜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심의위원들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A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VOMAS랑 VAS 기준을 좀 낮출 경우에 반응자 비율도 50% 넘어가니 좀 높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B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자, 임상적 유효성이 뛰어나지 않다. 아무래도 개인적 염증, 윤활유 효과로 본다면 히알루로nik 치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분명히 유의성에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보고서를 읽지도 않은 거죠, 지금. 자, C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D 의원도 그렇고요. 자, 이 두 분 보시면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뭔가 새롭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자료 보면은 구조적인 개선은 얘 통증만을 얘기하고 있다. 자, 구조적인 개선. 자, 이걸 보면요. 자,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 엄청나게 크게 뭔가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로 뭘 어떻게 진행된 경우가 전무합니다. 전무. FDA 같은 경우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최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되는 쪽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줄기세포는 이런 거야 라고 답정해놓고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말만 많은 거죠. 구색가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3상 임상 연구 책임자들이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했어요. 자, 저희 연구 책임자 그리고 공동 연구자 17명께서 전부 다 지금 3월 말에 식약처 의견서 제출했었는데 여기에 조인트 스텐 3상 임상 결과에 대한 임상시험 책임자 의견서를 통해서 지금 3상 임상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비교 개선되었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히알루론 주사와 별 차이가 없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 사용은 가능하나 반복 사용 가능한데 최장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급성 통증에 좀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부작용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한 고령 같은 분들에겐 대안으로 시대해 볼 수 있는 보존적 치료로 판단된다.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반대쪽으로 품목허가 나게 되면은 바로 본인 부담으로도 치료받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신 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소 1년 이상 계속 조인트 시스템이 엄청 획기적이어서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만능세포다라는 게 아니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보존적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존 반응에 좀 반응하지 않거나 뭐 수술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좋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도 유용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안전성, 유효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든 연구 책임자분들도 다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부 다 묵살되었고 정말 답답한 거는 저희 주주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이처셀도 정말 마찬가지일 겁니다. 멋대로 진행하고 해줘 이게 아닙니다. 중앙약사심의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라. 그런 걸 갖고 와야 우리가 품목허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임상을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오케이 했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인정이 안 됐다. 아직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는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된 시험 계획대로 임상을 거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확증했는데도 다른 임상적 유의성 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본질에 가까워야 되는 본질은요.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받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을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됐다면 그건 네이처의 잘못이겠죠. 하지만 식약처에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했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넌 안 돼.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자, 줄기세포 신약 잔혹사 반복 네이처셀만의 문제일까? 자, 식약처가 제기한 고유 기전 의구심 해소 없이는 국내 상용화 문턱 넘기 어려울 듯. 왜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는 현국이에요. 왜 남의 나라 돈 벌게 해주냐 이거죠. 이 기준이 뭔데요? 지들이 뭔데? 유독 최종 품목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품목 원칙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왜 그럽니까? 왜? 환자를 정말 생각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게 식약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들이 뭔데 뭘 허가해주고 말고를 자기들 입맛대로 결정하냐 이거죠. 어떤 양리 기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임상 1상, 2상, 3상 결과에 따라서 자료가 부작용 등등 입증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미비하고 그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넓힐 수 있고 실제 치료에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승인해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FDA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요.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더 크게 봐주고 있어요. 왜 쥐쪽 꼬리만한 나라에서 왜 이딴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 이거는요. 네이처셀뿐만이 아니에요. 파미셀, 강스텐바이오텍, 안트로젠, SCN 생명과학 등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 전부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계속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우월성과 장기적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이거죠. 즉 줄기세포가 약물로서 작용하는 명확한 효과 치료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요.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무조건 갖고 와라 아니면 허가 안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이런 거 해주면 개발해줄게 이런 거 해주면 인정해줄게 해놓고서 막판에 와선 또 아니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요 사실 이번 네이처셀 사태를 조금 지켜보면서 주주 여러분들과 회사 입장을 좀 많이 들여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좀 제가 많이 좀 적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소리 더 크게 내고 식약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행복권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자꾸 본인들의 통제 감독 권한만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길들이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오늘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시가가 오늘은 1,300원, 고가가 1,900원 정도로 자, 나름 4% 정도의 유동성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10,000원대 주변으로 계속 물량이 쌓아가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도형도 보시면요. 자, 오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드디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비중 조절하면서 평단가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상호펀드도 샀고요. 자, 대신에 지금 기타 법인이 이틀 연속 계속 팔고 있습니다. 위에 샀다가 밑에서 팔고 있는 어느 정도 평단가 조절해서 리스크를 조금 덜어내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은 드디어 팔았고요. 자, 이게 정말 일반 개인인지 아니면 세력을 가장한 여러 개인인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자, 네이처셀 이제 대표이사 바뀌었다. 대표이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자, 두 번째, 저희 주주님들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여기에 식약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 어떠한 이런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소송에서 우리 주주님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다음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모두가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공론화. 우는 아이도 떡 하나 더 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또 식약청들의 저 밥 돼요. 밥. 그리고 네이처셀도 이번에 사태가 워낙 이중하니까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 정말 핏대 세우면서 본인들이 총대매가지고 들이가기에는 본인들 부담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식약처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정부고요. 네이처셀은 일반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식약처와의 관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소액 주주분들이 조금 더 나서서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 계속 지켜보겠고요. 이렇게 그러한 분위기 형성되는데 저 또한 계속해서 뉴스 살펴보고 공론화 시키는 데 있어서 큰 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데 있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제가 더 힘낼 수 있게 문자로 화이팅! 자, 위에 번호로 개인 번호예요. 자, 여기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서 저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더 질 좋은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답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더 힘내가지고 영상 더 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 그리고 저희 주주분들께 힘 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네이처셀 비록 저희 많이 물려있지만 아주 좋은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허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미국,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해외로 아예 타겟팅을 바꿔가지고 이제 연구비 조달 등 더 신경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응하면서 우린 지켜보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주도하던 시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다른 섹터로 돈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너무 낙담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굉장히 반등폭이 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도 올라왔어요. 이제 오리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상승폭도 30%, 20% 된단 말이죠. 자, 50만 원, 100만 원으로라도 이런 것들 단타 치면서 계속 시장 상황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 큰 기회 가져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힘들까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 껄껄껄 삼걸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살걸, 말걸, 팔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세상 그리고 블로그 등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를 줍니다. 수많은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사실 그 뭐 영상 같은 걸 보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다시 한번 사봐야지 하다가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게 정확한 판단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무섭죠. 이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도요. 내가 큰맘 먹고 공부하고 주식을 드디어 사면요. 떨어져요. 그리고 팔면요. 기가 막히게 올라요. 정말 내 뒤에서 누가 CCTV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암담합니다. 그럼 누구나가 좋다는 주식을 사면 오르겠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정말 모든 매체에서 좋다고 합니다. 안 좋다고 하면 매체를 못 봤어요. 전부 다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삼성전자 좋은 거 전부 다 알죠. 가지고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르겠죠. 너무나 좋은 주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은요. 단기간 내에 주가가 크게 올라야 수익이 나고 또 그 수익으로서 그 흥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돈 버는 흥미 재미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돈 버는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관심이 결국 공부를 이끌게 되고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거듭되다 보면 이제 거듭적인 반복적인 수익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재미가 없으니 관심도 떨어지고 관심 없는 공부를 하자니 지치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자 보니 확신이 없고 묻지마 매수하게 되고 수익도 안 나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죠. 전망이 있다. 좋은 산업이다. 앞으로 클 거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지치죠. 지칩니다. 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나도 모르게 얘기만 듣고 덜컹 사게 되고 사면 또 물리고 그러다 본전 와서 팔면은 또 날아가고 무한 반복이죠.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집 또 영희 엄마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또 저는 또 묻지마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게 무한 반복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50만 원 그리고 100만 원만 준비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다. 수익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주식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고 흥미로써 또다시 반복적으로 수익이 나게 만드는 이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 다 잡아 드렸거든요. 다 익숙하신 종목들일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 자, 주도주들 제가 이렇게 다 잡아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너무나 많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사실 남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매매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이 정말 중요해요. 큰 돈으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소액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확신이 없는 단계입니다.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큰 돈을 베팅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뇌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확신이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큰 돈을 하게 되면 불안하시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장전에 제가 문자 보내드려요. 매수가 얼만지, 매도가 얼만지, 그리고 손절가까지, 그리고 매수 근거까지, 재료까지 이렇게 전부 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얼마 들어가라 라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편하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이렇게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그냥 오픈으로 했더니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 링크 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장전에 문자 드리고요. 자, 이렇게 카톡에서도 똑같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얼만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근거도 전부 다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즉각적인 대응들도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다. 이미 장시작한 후거나 마감후가 아닌 이런 장전에 미리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적은 돈으로 수익 거두시면 흥미 생기시고 그 흥미에 따라서 주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일 하시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돈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요. 흥미가 생기시고 그 흥미를 익히시다 보면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으로 다시 1억.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100만 이상 되면요. 제가 주식 대표 채널 중 하나로서 얼굴 공개하고 TV도 나가서 춤도 추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